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또 우리가 이뤄냈다고 믿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능력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우연의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어쩌면 좀 불편하고 듣고 나면 힘이 쭉 빠지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질문은 뉴기니의 한 정치인, 얄리가 던진 질문입니다. 그냥 단순한 호기심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건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그 불평등의 핵심을 정확히 찌르는 아주 근본적인 물음이죠. 오랫동안 세상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정해놓고 있었어요. 바로 인종적으로 누가 더 우월하냐는 그런 오만한 착각 속에서 말이죠. 하지만 진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어왔던 능력, 노력, 성취 같은 가치들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인류의 역사가 어떤 개인의 의지나 민족의 우수성 같은 걸로 쓰인 게 아니라 거대한 지리적 운명에 의해 정해져 있었다는 어떤 고백에 가까울 겁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죠. 이 거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아주 잘 통제된 하나의 작은 실험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평양의 두 섬에서 벌어진 비극인데요. 같은 뿌리에서 태어났지만 전혀 다른 운명을 맞이한 두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약 1000년 전쯤이에요. 같은 폴리네시아 조상을 둔 사람들이 각각 다른 섬에 정착을 했어요. 한 그룹은 날씨 좋고 땅도 비옥한 뉴질랜드에 가서 농사를 지으며 인구를 늘렸죠. 사람이 많아지니 경쟁도 치열해졌고 자연스럽게 전사계급과 강력한 무기를 발전시킨 마오리족이 됐습니다. 반면에 다른 그룹은 춥고 척박한 채텀 제도에 정착했어요. 농사가 안 되니까 수렵과 채집으로 살아가면서 다툼을 피하고 평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모리오리족이 되었죠. 결국 환경이 모든 걸 결정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1835년 이 두 민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총과 곤봉으로 무장한 마오리족은 평화롭게 살던 모리오리족을 일방적으로 학살했어요. 이 비극이 마오리족이 더 잘나서 일어난 일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발딛고 살던 땅이 농업과 전쟁을 가능하게 했고 모리오리족의 땅은 평화로운 수렵채집 말고는 다른 선택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앞으로 거대한 대륙 전체에서 벌어질 일의 작은 예고편이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대체 뭐였을까요? 권력의 가장 원초적인 시작점, 바로 먹는 문제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흐름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먹고 사는 걸 넘어서 남는 식량이 생기는 순간 인류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더 이상 먹을 걸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 남는 시간에 뭘 하겠어요? 기술을 개발하고 제도를 만들고 무기를 더 좋게 만들겠죠? 왕, 관료, 군인 이런 사람들은 사실 모두 잉여 식량이 낳은 자식들인 셈이죠. 결국 인류를 정복하게 될 총, 균, 쇠는 바로 이 넉넉한 식량 창고에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왜 어떤 대륙은 이 길을 갔고 다른 대륙은 그러지 못했을까요? 그 답은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이라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다 비슷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는 톨스토이의 유명한 문장처럼 말이에요. 동물을 가축으로 만드는 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과 같아요. 뭘 먹는지, 얼마나 빨리 크는지, 성격은 온순한지, 번식은 잘하는지 이 수많은 조건들이 완벽하게 딱 들어맞아야만 가능해요. 여기서 단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 동물은 영원히 야생에 남게 되는 불행한 가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 대부분의 동물들이 이 까다로운 시험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 결과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축화에 성공한 45kg 이상의 대형 포유류는 딱 14종뿐이에요. 그런데 그 분포를 한번 보세요. 이건 충격적일 정도로 한쪽에 쏠려 있습니다. 소, 말, 돼지, 양, 염소처럼 문명의 핵심 동물을 포함해서 무려 13종이 전부 유라시아 대륙 출신이에요.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통틀어서는 라마와 알파카 딱 한 종뿐이었죠. 이 그래프를 보면 그 불균형이 더 확실하게 보이죠. 아프리카나 호주에는 가축으로 삼을 만한 대형 포유류가 단 한 종도 없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얼룩말을 길들이지 못한 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얼룩말이라는 동물 자체가 길들여질 수 없는 동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유라시아는 그냥 생물학적인 복권에 당첨됐던 것 그뿐이에요. 지리적인 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은
대륙의 모양 자체가 어떻게 어떤 문명에게는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다른 문명에게는 거대한 벽을 세워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라시아는 동서로 길게 뻗어 있죠. 같은 위도에 있으면 기후나 환경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중동에서 시작된 밀과 보리, 소와 양이 서쪽 유럽과 동쪽 인도로 아주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기술이나 문자 같은 것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남북으로 길쭉한 아메리카 대륙은 상황이 완전 달랐어요. 멕시코의 옥수수가 비슷한 기후인 남미까지 가려면 그 사이에 있는 열대 정글이라는 어마어마한 기후 장벽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확산되는 속도를 비교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이제 가축화와 대륙의 연결성이 낳은 가장 무서운 결과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인류를 오랫동안 괴롭혀온 가장 치명적인 전염병들, 그러니까 홍역, 천연두, 인플루엔자 같은 병들은요, 대부분 동물에게서 왔습니다. 유라시아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가축들과 함께 살면서 이 끔찍한 세균들을 온몸으로 겪어내야 했어요.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대가로 강력한 면역력을 후손에게 물려주게 됐죠. 그 결과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총이나 칼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를 함께 가져갔어요. 바로 세균이었죠. 면역력이 전혀 없었던 아메리카 원주민 인구의 약 95%가 유럽에서 건너온 질병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이게 의도적인 학살은 아니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인명피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지리적, 생물학적 유리함이 단 하나의 지점에서 폭발했던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페루의 카마르카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고작 168명의 스페인 군대가 8만 대군을 이끌던 잉카 황제를 사로잡은 이 사건은 기적이 아니었어요. 수천 년 동안 쌓이고 쌓인 불평등이 터져나온 결과였죠. 스페인군의 강철로 만든 검과 갑옷, 심리적인 공포를 안겨준 총, 그리고 잉카인들이 생전 처음 봤을 괴물, 바로 말. 이 모든 게 유라시아라는 지리적 환경이 준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피사로는 문자를 통해 앞서갔던 정복자들의 전략을 다 공부하고 왔지만 문자가 없던 잉카 황제는 눈앞의 적이 어떤 존재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죠.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인 것 같네요.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우리는 하나의 조금은 서글픈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유럽인들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이 유전적으로 더 뛰어나거나 문화적으로 우월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은 그저 우연히 가축으로 만들 동물이 더 많고 작물로 키울 식물이 더 많았던 땅에서 태어났을 뿐이에요. 그리고 기술과 정보가 고속도로처럼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는 동서로 긴 대륙에서 태어났을 뿐입니다. 역사는 이미 출발선에서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셈이죠.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어쩌면 나의 노력이나 능력 덕분이 아니라 내가 알지도 못했던 아주 먼 조상들이 겪었던 지리적 행운의 결과일 뿐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때로는 참 힘이 빠지고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쩌면 이 불편한 진실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한 오만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출발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모든 건 운이었습니다.